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오전 장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버티고 있고 분명히 올라오고 있고 시장도 나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종목도 오르는데 옆 종목이 더 세게 올라가면 이상하게 내 종목이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게 맞나? 하이닉스로 갔어야 했나?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나? 아마 오늘 오전 11시 전후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오전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35만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60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훨씬 빠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입니다. 둘 다 AI 수혜주입니다. 둘 다 한국 증시를 끌고 가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두 종목을 같은 방식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받치는 안정축처럼 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주도주처럼 사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다 이 정도로 끝낼 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두 종목에 붙이는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주가가 아니라 거래대금입니다. 삼성전자도 거래대금이 큽니다. 당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종목이고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전부 보는 종목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오전 흐름에서는 하이닉스 쪽에 돈이 훨씬 더 뜨겁게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퍼센트 더 올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관심의 온도 차이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 전체가 좋아지니까 같이 담자 이런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하이닉스는 오늘은 이 종목이 주인공이다 이런 돈이 붙는 느낌입니다. 둘 다 반도체인데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돈은 안정적인 돈입니다. 코스피를 사는 돈, 한국 대형주를 사는 돈, 반도체 대표주를 담는 돈, ETF와 패시브 자금, 장기 자금이 같이 봅니다. 반대로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공격적입니다. AI 메모리 주도주를 잡으려는 돈, HBM 뉴스에 바로 반응하는 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종목을 쫓는 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이닉스는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차이는 기업의 좋고 나쁨보다 돈의 성격 차이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더 강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침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4E 1 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냥 신제품 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다음 세대 HBM 주도권입니다. HBM3E에서 HBM4 그리고 HBM4E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누가 고객사와 먼저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HBM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계속 앞서가려 한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더 강하게 먹힌 겁니다. 삼성전자도 HBM4E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글로벌 고객사 샘플 공급 이야기가 있었고 AI 메모리에서 다시 따라붙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하이닉스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앞섬 위치를 얼마나 더 확장할까? 삼성전자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회복보다 확장에 돈을 더 빨리 붙입니다. 이게 오늘 하이닉스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같은 HBM 뉴스라도 시장 반응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설명이 짧습니다. AI가 커집니다. 엔비디아 GPU가 더 팔립니다. HBM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설명이 길어집니다. 삼성전자도 HBM 합니다. 그런데 고객사 검증을 봐야 합니다. 양상 수율도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도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가전도 같이 평가받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AI 메모리에 돈이 몰리는 날에는 설명이 짧은 종목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35만 원 안팎에서 버티고 있고 코스피 안에서 여전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입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따로 보면 대형주치고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랑 같이 보면 왜 이렇게 무겁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삼성전자가 망가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더 빠른 돈을 하이닉스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정책 이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반도체는 단순 업종이 아닙니다. 정치와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클러스터 지원, 전력과 용수, 도로망, 인허가 속도,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 주가 뒤에 깔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공장만 짓는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인력과 물류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정책이 이 병목을 풀어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에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 수혜도 두 종목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정책은 안정감을 줍니다.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이니까 정부 지원의 중심에 있겠구나 이렇게 읽힙니다. 하이닉스에게 정책은 성장 속도를 더 키우는 재료로 읽힙니다. HBM 수요가 커지는데 클러스터와 인프라 지원까지 붙으면 생산 능력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정책도 삼성전자에는 안정 프리미엄, 하이닉스에는 성장 프리미엄으로 붙습니다. 오늘 시장이 두 회사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미국장도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부담이 다시 시장을 흔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금리 경로가 매파적으로 보이면 기술주와 반도체에는 부담이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 고밸류 성장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장에서는 이 부담을 무시했다기보다 돈이 더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체 반도체를 다 똑같이 산 게 아니라 명분이 가장 강한 쪽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오늘 그 명분이 가장 강했던 종목이 하이닉스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AI 반도체 전체 심리가 좋아집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메모리 업황 기대가 살아납니다. TSMC와 브로드컴이 움직이면 파운드리와 AI 칩 쪽 해석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한국장에 넘어올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HBM과 AI 메모리에 바로 연결되면 하이닉스가 먼저 반응합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 파운드리, 패키징, 대형주 자금까지 같이 봐야 할 때는 삼성전자가 움직입니다. 오늘은 HBM 쪽 신호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튄 겁니다. 오늘 두 종목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하이닉스는 공격수입니다. AI 메모리 장세에서 가장 앞에서 뛰는 종목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고 수급이 붙으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중심축입니다. 시장 전체를 받치고 반도체 대형주 흐름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이 한국을 살 때 꼭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강하면 주도주 장세입니다. 삼성전자까지 같이 강하면 반도체 업종 전체 장세입니다. 오늘은 아직 하이닉스 주도 색깔이 더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같이 받쳐주고는 있지만 시장 온도는 하이닉스 쪽이 더 뜨겁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오늘 가장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르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이건 3대 강도 때문입니다. 내 종목이 오른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옆 종목이 더 빠르게 오르면 내 종목이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이닉스를 안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오늘 장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갈아타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은 대부분 상대 종목이 이미 강하게 움직인 뒤입니다. 그때 따라가면 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으로 갈아탈 장이 아니라 돈의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장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마음이 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강한 종목은 강해서 불안합니다. 여기서 더 갈까? 오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차익 실현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주는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익 실현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전 상승만 보면 안 됩니다. 오전 11시까지 강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에도 매물을 소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장 초반만 좋은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힘을 잃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봐야 할 건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HBM 하나로만 설명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패키징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기 주가에서는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기회와 부담이 같이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커질수록 TSMC 한 곳에만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빅테크는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 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서 조심합니다. 논의는 기대감이고 계약은 숫자고 양산은 실력이고 수율은 신뢰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가볍게 움직이려면 파운드리에서도 기대가 아니라 확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교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반도체 대형주로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시장 주도주로 사고 있습니다. 좋은 반도체 대형주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실적, 밸류에이턴, 지수, 외국인 비중, 장기 자금이 같이 봅니다. 시장 주도주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뉴스, 수급, 거래대금, 기대감, 상대 강도가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 종목을 같은 방식으로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인데도 속도가 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의 질문에 더 짧고 강하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밭이 더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삼성전자 쪽 거래대금이 더 붙어야 합니다. 단순히 플러스가 아니라 오늘은 삼성전자도 꼭 담아야 한다는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하이닉스 대비 3대 강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고 버티거나 오히려 더 강해지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셋째, 삼성전자만의 촉매가 필요합니다. HBM 고객사 검증, 파운드리 확정 수주, 고부가 메모리 마진 개선, 외국인 수급 전환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넷째, 반도체 장세가 하이닉스 단독에서 삼성전자와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까지 넓어져야 합니다. 돈이 넓게 번질 때 삼성전자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오늘 붙은 거래대금이 오후까지 남아야 합니다. 오전에만 뜨겁고 오후에 식으면 반기 과열일 수 있습니다. 둘째, HB M4E 뉴스가 단순 기사로 끝나지 않고 고객사 검증과 양산 기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미국 반도체 흐름이 받쳐줘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마이크론이 메모리 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이닉스 혼자 너무 멀리 가면 시장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단순 종목 랠리가 아니라 업종 랠리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안의 순환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그 다음 시장은 항상 봅니다.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 아니면 아직 덜 움직인 코스피 대형주로 순환하는지.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는 장에서는 다음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만 보면 늦을 수 있고 삼성전자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종목 이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35만 원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6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훨씬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을 받치는 느낌이고요. 하이닉스는 시장이 주도주로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오늘 HBM4E 샘플 뉴스까지 붙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새 명분이 생겼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과 파운드리에서 확인할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도 곧 따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시장이 이제 하이닉스만 보는 건가? 하이닉스가 너무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도주니까 따라가야 하나? 삼성전자는 덜 움직였으니까 오히려 기회인가? 이 판단을 장중에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은 그냥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팎이라는 것만 보면 덜 오른 것처럼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260만 원대라는 것만 보면 너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느리다는 것만 보면 답답하고요.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것만 보면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대형주 매수인지 아니면 위에서 매물에 막히는 흐름인지, 하이닉스 강세가 진짜 주도주 수급인지 아니면 오전에 몰린 단기 자금인지, 거래대금이 어디에 더 오래 남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돈이 번지는지, 정책 뉴스가 실제 투자 심리로 이어지는지, 미국 반도체 흐름이 오후장까지 받쳐주는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보내드렸던 자료들 있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아직 덜 움직인 흐름까지 같이 정리해드렸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다음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면 시장은 그 다음에 어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어디는 아직 덜 움직였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흐름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는 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기준 없이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를 때는 놓칠까봐 급해지고요. 밀릴 때는 무서워서 던지고요. 다시 올라오면 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속도가 다르게 나오는 날은 비교 때문에 더 흔들립니다. 내 종목은 천천히 가는데 옆 종목이 급하게 올라가면 괜히 내가 틀린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이름보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가 흐름 볼 때 참고하는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까지 같이 넣어뒀습니다. 보조지표도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구간인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전략 노트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날에는 전략 노트가 특히 필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덜 가는 게 단기 속도 차이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를 주도주로 인정하지 않는 건지,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는 장인지 아니면 오전 과열 뒤에 매물 소화가 필요한 장인지, 외국인 수급이 어느 쪽에 더 오래 붙는지,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같이 버티는지, HBM4 E 뉴스가 단순 재료인지 다음 세대 주도권 뉴스인지, 반도체 특별법과 정부 정책이 실제 투자 심리로 연결되는지, 이런 걸 장그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른다, 하이닉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영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세 가지 자료는 그냥 종목 이름만 나열한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고 어떤 흐름에서는 기다려야 하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되게 구성해뒀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좋은 흐름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쳐다보다가 그 다음 돈이 움직이는 길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만 따라보다가 뒤늦게 다른 섹터로 돈이 번지는 흐름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기존 자료까지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 자료, 전략 노트,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기존 전자책 자료까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장에서는 흥분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겁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냐보다 돈이 어디에 먼저 붙고 그 다음 어디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전후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은 방식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바치는 반도체 대형주로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주도주로 더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이닉스는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 뉴스도 하이닉스 쪽에 더 직접적으로 붙었습니다. HBM421D단 샘플 공급, 다음 세대 HBM 주도권, AI 메모리 대표성, 이 세 가지가 하이닉스의 속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 패키징까지 같이 평가받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설명이 길어집니다. 오늘 시장은 짧고 강한 이야기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더 강해지려면 거래대금이 붙고 상대 강도가 회복되고 삼성전자만의 촉매가 나와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려면 오늘 붙은 돈이 오후까지 남고 미국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진짜 반도체 장세를 만들려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져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 더 좋은 회사냐보다 돈이 어디를 더 오래 붙잡고 있느냐를 보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또는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다음 장 반도체 흐름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